는 부동산이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등은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는 화면 중에 제일 오른쪽은 S&P 500 평균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네. 왼쪽에 한 6개는 이익전망 하향치가 많은 것들이 되겠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가 이익전망에 상향하는 종목 수가 전체적인 비중이 많아지는 것들인데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6월 말 대비요. 6월 말 대비 절대 규모 자체가 이익 전망 자체가 지금 플러스 생각보다 좋아지는 것을 보면 역시 여기에서도 금융주, 헬스케어, 부동산, 커뮤니케이션적 인도가 이익 전망이 플러스가 전망 대비 지금 한 20일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네. 22, 3일 정도 됐는데 20일 동안 좀 상향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는 주가는 좋지만 전망 자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나 기술주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얘기 나면 뭐 3, 4%도 올라가지만 누가 실적이 안 좋게 나면 바로 5%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 가시는 거고 변동성을 본인이 알거든요. 그럼 변동성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런 쪽이 좋겠고요. 기술, 소재, 에너지 등은 여전히 오히려 이익 전망이 지금 하향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마침 3분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3분기 보더라도 유틸리티, 부동산, 임의소비재, 헬스케어가 전망이 여전히 상향되고 있고요. 여전히 3분기에도 기술주나 소재는 악화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동산, 헬스케어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게 많으니까. 근데 부동산도 그렇고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이쪽은 아무리 이익 전망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기술주는 상승률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통계로 보면 네네.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월별로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이거는 전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고 나면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견디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올랐으니 사보세요 그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나 이런데 뭐 전문적으로 그런 걸 전문하는 분들은 그게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요. 얘기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뭐랄까요 주가 상승치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부동산 섹터만 하더라도 올해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습니다. 월별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괜찮은 건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은 좋다고 아는데 우리나라의 동네가 어디 좋은지 알지만 미국 동네 그게 어디 어렵거든요. 네. 사실 보면 저도 이제 관련된 책도 썼지만 네. 책 보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인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면 미국의 부동산 관련 리츠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거 딱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분들한테 그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늘 이럴 때마다 대안이 되는 건 ETF거든요. 그렇죠. ETF도 바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사는 ETF가 있습니다. 그냥 섹터 11개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심벌이 보면 XLR입니다. XLR이에요. XLRE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건데요. 이게 뭐 사상적건 아니지만 뭐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츠의 특성상, 리츠는 아시면 뭐 이거 우리나라 똑같지만 영업이익의 90%를 돌려주는 게 리츠의 기본이거든요. 어차피 돈 번 거 뭐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당 수익률이 없습니다. 배당 수익이 3.34% 나오거든요. 이거 매달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주고 뭐 일부 리츠는 뭐 매달 주는 것도 꽤 있는데요. 3.34%라면 요즘 또 금리도 내려가고 1%밖에 쉽지 않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뭐 2배 쉽게 나오거든요. 2배에서 2.5배인데요. 이게 상당히 훌륭하다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뱅크가 5% 예금 한번 시판했다가 그 100억이 완판됐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5% 이자만 주지만 얘는 주가 상승까지 같이. 물론 주가가 상승할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니까 많은 분들 부동산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엄청나게 웬만한 아파트 웬만하면 10억, 20억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무슨 큰 빌딩을 뭐 우리나라 여기 강남에 빌딩 하면 뭐 연예인들이나 10개 뭐 몇 척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강남에 건물 사기가. 근데 이거는
단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주가가요? 지금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네요. 30몇 달러거든요. 네. 단돈 4만 원이면 여러분들 당장 언제 살 수 있다? 오늘 밤에 10시 반이면 당장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안 알겠습니다. 해보시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왜 안 해보실까 하는 생각이 자, 들겠다고. 예. 오늘은 그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